자, 교과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다 피시고요. 자, 오늘 이제 미분계수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먼저 미분계수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평균 변화율인데요.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게 바로 평균 속도입니다. 지금 생각톡은 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분의 바로 거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간은 36초 걸린 거죠. 움직인 거리는 25에서 385니까 360m 단위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m, 초당 10m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는 게 평균이죠, 평균. 속도라는 거는 주어진 여건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일정한 속도로 가는 거는 쉽지는 않죠, 그죠? 네. 어쨌든 간에 평균 속도는 10m다. 10m per 초, 그죠? 초당 10m 평균적으로 움직인다. 이게 평균 변화율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놓고 본다면은 A에서 B까지 변할 때 X 값의 변화량이 반드시 주어지고요. 평균 변화율 구하시오, 이런 문제에서. 그럼 A에서 B까지 변할 때 Y 값은 FA에서 FB까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X 값의 변화량분의 Y 값의 변화량이에요. 그게 정의입니다. 별거 아니, 단순하게 접근하세요. 자, X 값의 변화량인데 요거를 기호로 요렇게. 자, 이게 Y 값의 변화량인데 이게 기호로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읽을 때 델타 X, 델타 Y라고 읽습니다. 델타 X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X가 A에서 B까지 변하니까 요 길이에요. 요 선분의 길이가 바로 X 값의 변화량입니다. 요 선분의 길이가 바로 뭐다? Y 값의 변화량입니다. 알겠죠? A에서 B까지 변한다고 할 때 아시겠습니까? 물론 A가 B보다 더 큰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얘네들이 음수가 나올 수는 있죠.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하긴 합니다. 여기가 A가 오고 여기가 B가 올 때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죠. 결론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델타 X는 A에서 B까지 변할 때 이게 X 값의 변화량, 델타 Y는 Y 값의 변화량이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쓴 겁니까? 바로 여기서 B-A가 델타 X니까 마이너스 A를 델타 X 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B 대신에 얘가 그냥 여기 들어간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평균 변화율은 분명히 X값의 변화를 반드시 얘기를 하고요. X값이 변하지 않는데 평균 변화율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X가 A에서 B까지 변했다. 그럼 그거를 델타 X로 기호로 나타내고 B-A가 되는 거고요. 델타 Y는 Y값의 변화량.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자, 요거 순서 바뀌면 안 되겠죠. 그죠? 이 순서 반드시 일치해서 꼭 쓰셔야 됩니다. A 빼기 B분의 FB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델타 X로 놓을 수 있고요. 요거 그대로 그냥 쓴 거죠. 델타 Y는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델타 X를 우리가 H라고 간단하게 쓰기도 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걸 H로 바꿔도 상관없다. 단 델타 X는 뭐다? 뭘 의미한다? X 값의 변화량이다. 그것만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더 쉽게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요. 평균 변화율은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X 값의 변화량분의 Y 값의 변화량인데 이거 순서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 이 순서를 유지해 주시고 빼는 순서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건데 델타 X는 바로 H로 많이 쓰기도 한다. 대신에 그냥 그래프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의미는 뭐냐? 선분 AB를 연결할 때요. 맞아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울기는 뭐예요? 그죠? 우리가 이건 배웠잖아요. X 값의 변화량보다 Y 값의 변화량. 그죠? 이거분의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직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그래프상에서 평균 변화율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파악하실 것은 X 값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변하느냐. 그걸 정확히 파악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죠? X가 1에서 4까지 변하니까 이게 A고 이게 B란 말이죠. B에서 A를 뺀 거예요. 이게 바로 X 값의 변화네요. F4에서 F를 뺀 거예요. 이게 Y 값의 변화래요. 5가 나오는 거죠. 이게 A는 A고 얘는 B예요. B 대신 들어간 거죠. 그죠?
이건 그냥 요거 이제 사라지니까 분모는 델타 x, 분자는 요거 아닙니까? 그래서 델타 x는 0이 아니니까 약분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네. 자, 문제 1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변한다.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쓰고요. a에서 b까지 b 마이너스 a분의, 그죠? f2 마이너스 f a 이겁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계산해 주세요. 계산하시면 이거 4분의 4 나옵니다. 그래서 1 나와요. 꼭 계산해 보세요. 확인해야 됩니다. 직접 계산해서. 자, 요거는 델타 x분의 델타 y가 뭐가 됩니까? 자, 요게 a고 얘가 b니까 요거 빼면 여기가 분모는 그냥 그대로 델타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f1 더하기 델타 x인데 여기다가 대입했다고 칩시다. 1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델타 x, 이게 바로 f1 더하기 델타 x다. 여기에서 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요,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3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아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됐고요. t는 시간입니다. 자, 평균 변화율이니까 1시간에서 2시간까지니까 이게 a고 얘가 b죠. 1시간이 변화량입니다. 시간의 변화량, 그죠? 네. 그러면은 b-a분의 1, 그죠? 1 되겠고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값 마이너스 3분의 8, 2, 16 플러스 8, 그죠? 마이너스, 자, 1을 집어넣은 값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16을 빼면 플러스 3분의 12가 되니까 3분의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일단 14가 되고요. 8에서 2 빼니까 6이죠. 3, 6, 18 아닙니까? 3분의 18이니까 14를 빼게 되면 3분의 4가 되겠네요. 그죠? 3분의 4. 그래서 이거는 퍼센트 per h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제 h는 시간이고 얘는 퍼센트니까 퍼센트, 그죠? 단위가 있기 때문에 단위를 써줘야 되겠죠. 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내용은 x가 얼마, 어디에서 어디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량을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죠? 지금은 이제 미분계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엑셀을 이용해서 이 값의 변화를 한번 따져봐라, 뭐 그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변화를 보니까 점점점 이게 1을 향해 가까이 간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변화, 1에서 1 더하기 델타 x인데 요 길이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그때 y 값도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그런데 1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전에 평균 변화를 얘기를 했고요. 근데 만약에 델타 x가 한없이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이게 평균 변화율 아닙니까?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죠. 자, 이것은 존재하면, 이게 만약에 존재한다면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이 바로 결과값,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뭐라고 그런다?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이 용어를 너무 많이 쓰죠. 미분계수. 이게 바로 미분계수 정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거 읽을 때 F'가 아니라 프라임이라고 있습니다. 프라임. F 프라임 A. F 프라임 A. 이렇게 꼭 읽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면
fx는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요. 특히 fx가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 미분 가능하면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면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a 더하기 델타 x가 x니까 델타 x 대신에 x 빼기 a를 써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표현 다 하셔야 돼요.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건 한없이 x가 a로 가까이 간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표현 다 익혀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미분.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바로 미분계수다. 이것도 그냥 미분계수라고 하지 않고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자, 봅시다. 여기다가 우리가 박스 한번 쳐봅시다.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입니다. 극한값. 그래서 우리가 델타 x가 쓰기가 번거로우니까 이걸 h라고 많이 쓰기도 해요. h가 0으로 이것도 하나 써둡시다. 밑에다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다.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알겠죠? 두 가지 표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아래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니까 당연히 f'1입니다. 자,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할 때 델타 이거 뭐예요? 평균 변화율이죠. 그죠? 델타 x 1에서 1 더하기 델타 x까지 변하는 거죠. 이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결국 이제 4가 나오고요. 또 다른 정의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를 기억한다면 이게 바로 뭐냐? 0분의 0꼴의 극한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이 0분의 0꼴의 극한이에요. 0분의 0꼴의 극한이 미분계수라고 해도 돼요. 아시겠죠? 0분의 0꼴의 극한 구하는 겁니다. 이게 미분계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 극한에서 0분의 0꼴의 극한 많이 다뤘죠. 그게 실상은 뭐였다? 미분계수다. 그 얘기죠. 자,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시오. 자, 일단은 두 번째 정의로 할게요. 두 번째 정의로. 리미트. 자, 여기다 기호로는 f'2라고 쓰고요. x가 2로 갈 때면 요 2가 요 2예요. x 빼기 2분의 fx 마이너스 f2예요. f2. 2 얼마입니까? f2 암산해 봅시다. 7이죠. 7. 자, 요거 3x 마이너스 6인데 3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죠. 이거 그렇게 약분된단 말이에요. 이거 3일이죠. 3. 요거 해봅시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분의 fx 마이너스 f2예요. 2. 1이네요. 자, 0분의 0꼴의 하니까 분자를 인수분해 합시다. 요거 인수분해 여기다 따로 써볼까요? 마이너스로 묶어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약분되고 이제 2를 대입하니까 정답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4다. 이게 바로 뭐다? F'2입니다. 2. 2에서의 미분계수. 자, 순간 변화율은 미분계수입니다. 미분계수 구하는 건데 20분 후 t는 지금 뭐예요? 분이요. 분. 시간인데, 그지?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거 v 프라임 20을 구하는 거예요. v 프라임 20. 그러니까 일단 식만 써볼게요. 리미트 t가 20으로 가까이 갈 때 t-20분의 vt-v20 요걸 꼭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느냐? 4000 마이너스 4000 리터 퍼 민이 나옵니다. 리터 퍼 민. 분당
몇 리터니까. 이제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음수가 얼마인지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계수는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B가 A를 향해 한없이 가까워진다. H가 0으로 간다는, 그죠? 0에서 H까지 변할 때 H가 한없이 0에 가까이 가면 당연히 B는 이 곡선을 타고 움직이면서 A를 향해 한없이 가는 겁니다. 점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없이 A를 향해 가까이 가면 이 직선이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까? 점 A에서 접하는 직선이 되겠죠. 접하는 직선. 그냥 접하는 직선이 아니라 점 A에서. 뭐와 접하느냐? 바로 요 2차 곡선과 접하는 직선인데 어디서 접한다? 점 A에서. 그래서 미분계수가 기하학적으로 갖는 의미는 바로 뭐냐? 이 점점점 요 기울기가 이 접선을 향해 가까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이 접선의 기울기와 거의 가까이 간다. 기울기에.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이게 조금씩 변화시키다 보면은 직관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거 바로 이 빨간 요 직선이 바로 접선이거든요. A에서의 접선이 되는 겁니다. A에서의 접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미분계수가 그래프상에서 갖는 의미는 뭐다?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그래서 기하학적 의미라고 그래요.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상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F'A의 미분계수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는 바로 요 점 X 좌표가 A일 때에 그 곡선 위에 있는, 그죠? 그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앞으로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그래서 요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거예요? F'1을 구하라는 겁니다. X가 1일 때니까 여기에 주목하세요. X가 1일 때 F'1을 구하는 거. 이 접선의 기울기다. 이게 미분계수가. 그죠? 이렇게 써도 되겠죠? X-1분의 Fx-F. 결과는 1입니다. 자, 풀이 참고하시고. 자, 우리는 요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뭐 같은 식으로 하면 되니까요. 자, 다음 곡선 위에 주어진 점,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바로 요겁니다. X가 -1일 때의 미분계수. F'-1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이렇게 되죠. Fx 바로 쓰겠습니다. Fx- F-1이죠. 여기다 -1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3 나오네요. 그걸 빼면 이거잖아요. 자, X가 -로 갈 때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입니다. 자, 요거 인수분해가 되겠죠? 리미트 X가 -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자, 요거 마이너스를 묶어서 인수분해 하게 되면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거 약분되겠죠. 이제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면 -4가 나오는데 앞에 -5를 붙인 다음에 이게 정답 4다. 이게 미분계수이자 접선의 기울기다. 그냥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자, X 좌표에 주목하세요. F'0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풀이 과정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정답이 -1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관한 얘기인데, 자, 우리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이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fx 빼기 fa를 보시면, 자, 분모 분자에 x 빼기 a를 동시에 곱했을 때
자, 보세요. 미분 가능하니까 이 미분계수 요 극한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얘도 극한이 존재하죠. 다항함수니까. 얘는 0을 향해 가까이 가고 얘는 F'A를 향해 가까이 가요. 결과는 극한값이 얼마입니까? 0이라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결과가 0이므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f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바로 fa다. 이건 뭡니까? 극한과 함수값이 같으므로 x는 a에서 연속이자.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x는 a에서. 그죠? 네.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된 거 보시면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연속인데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 예외가 있단 말이죠. 이게 예외가 이쪽에. 응?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연속이에요. 그렇지만 이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명제로 따진다면. 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예제 4번입니다. 분명히 요거는 연속함수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근데 0에서는 미분 가능하지가 않아요. 따져보면 미분계에서 이거를 자 우리가 우극한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우미분계수라고 할게요. 이건 좌미분계수 0에서. 그래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따져보니까 이렇게 가면 당연히 여러분 이 직선의 길게 아닙니까? 1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좌극한을 따진다면 이렇게 가면 뭐예요? 이 기울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극한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므로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요. 요 함수의 극한. 근데 이건 뭡니까? 미분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나 이게 꺾인 점에서는 되게 미분 가능하지가 않죠. 당연히 불연속점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왜냐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인데, 그죠? 연속이 아니면 당연히 미분 가능하지 않죠. 그 명제 필요 충분 대우 명제를 생각한다면요,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결국은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면 x는 1에서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따져봐도 꺾여 있기 때문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따져봐도 이거는 미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럼 요거를 따질 때 어떻게 합니까?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가면 x가 1보다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x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는 이게 절대합계호가 뭐예요? 이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도 여러분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구간으로 나눠서 정의됐다고 해서 이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단정지면 안 돼요.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 다음에 이것도 0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fx처럼 쓸 수가 있는데 절대값 x가 포함됐다고 해서 무조건 또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거 둘 다 틀려요. 얘는 미분 가능하냐 안 하냐 따져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따져봐야 됩니다. 0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좌미분 우미분을 따져봐야 미분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직접 식을 세워서 써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